네, 안녕하세요. 사토한상입니다. 자, 에이벨바이오 영상 찍어 드릴 건데, 일단 주가가 너무 많이 밀리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중요한 지지선, 기준봉 선에서 올라와줘서 이 정고점 자리 돌파하나 했으나 다시 한번 너무나 강하게 밀리고 있죠. 네, 일단은 우리가 조금 두고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중요 자리가 이탈이 되긴 했습니다. 현재 구간 보시면은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중요한 구간이 이탈되고 내려오고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개미털기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밀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혹여나 밀리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한 새끼들은 전부 다 맨날 기다려야 된대. 맨날 존버 타야 된대. 분명히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제가 ABL 바이오 저와 함께 보시면 알겠지만 이 18,000원, 2만 원대 그리고 최근에 2만 원 중반대도 그리고 이 3만 원 초반대도 계속적으로 매수 타이밍, 매수 타이밍, 매수 타이밍 말씀드렸고 이제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분할 익절 후에 뭐 하고 있다? 다시 눌림 기다려서 추가 매수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추가 매수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저는요, 이 매도해야 될 때 매도해야 된다 하는데, ABL 바이오를 왜 굳이 지금 자리에서 매도해야 되죠?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요. 자, 근데 얘가 기술 이전이 4조가 나왔거든요. 4조. 그 다음에 애매한 애매한 회사가 아니고 정말 큰 회사랑 기술 이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뇌를 결과적으로 이 뇌막이 있기 때문에 뇌를 약물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BBB 플랫폼으로 이 뇌막을 통과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게 누구다? ABL 바이오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ABL 바이오의 이 기술력 자체가 만약에 정말로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 이 뇌질환 치료에 정말 혁신적인 회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 사실 현 구간에서 고점 논란이 있는 거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굳이 따지자 보면 우리가 바닥 박스권에서 바닥 박스권에서 이제 2배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조정받고 있고 얘가 잘 보면 기술 이전이 얼마야? 4조가 나왔죠. 근데 지금 현재 기술 이전 4조뿐만 아니라 1조, 그죠? 그리고 2조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현재 시총 3조라는 구간이 저는 비싸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매 동향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누가 사요? 개인이 사고 있어요. 개인이 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잘 보면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고 하고 있지만 또 기관은 매수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외국인들 매도가 왜 나오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들이 5만 원대 매수했던 물량들 뭐 하고 있어요?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죠. 이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7월 4일에 대해서 왜 빠지지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문제입니다. 이 7월 24일까지 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이 7월 15일까지는 7월 중순까지는 뭐야 돼요? 부채 한도 협상이 상원과 하원에서 돼야 된다. 근데 대부분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는 막판까지 치다르고 어떻게 돼요? 치다르고 마지막에 통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7월 24일 이후 이 8월까지 만약에 8월 초까지 협상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은 디폴트 위기에 겪겠죠. 디폴트 위기. 그러면 이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채 한도 협상이 필요하고 그다음 뭐가 된다?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이 커진 부채에 대한 금리를 낮추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이 저는 마지막 기회다. 결과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고 금리 인하 이후에 다시 한번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돌면서 코스닥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코스닥과 코스피를 비교했을 때 누가 많이 갔어요? 코스피가 많이 갔죠. 그럼 이것 또한 뭐가 돼야 돼요? 결과적으로 키 맞추기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 업종 차트를 봤을 때 코스닥 올랐어요. 바닥에서 몇 프로 올랐어? 바닥에서 이제 꽤 많이 오르긴 했어. 25%. 그래 이 정도 올랐단 말이야. 코스피 보자고 얼마나 올랐는지. 음? 코스피 보자. 코스피 얼마나 올랐어요? 코스피. 자, 바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몇 프로 올랐죠? 37%, 33%, 37%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갈 정상이에요. 시장이 가볍기 때문에. 근데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는 건 그만큼 뭐예요? 코스닥에서 키 맞추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코스닥을 올리려면 중요한 건 바이오가
무조건 올라가줘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종목 사는 거는. 우리가 보면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한올바이오 파마나 지금 주가 많이 빠졌죠. 지지선 이탈하고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런 차트는 사는 게 아니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한올바이오 파마의 이러한 기술력, 이뮤노반트의 기술이 전한 그 기술 자체가 하반기에 큰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주가 상승 탄력을 만들어낼 것이고 또 누구예요 여러분들? 뭐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 추세를 돌려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알테오젠의 이제 이 부분들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바이오의 상승 탄력이 만들어질 것이다. 근데 지금 대장주의 힘들이 약하고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건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시는 모르겠어요. 증시는 모르겠지만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신이 있어요. 왜? 제가 얘기한 종목들 정말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시기의 문제다. 그 10년 기다리고 오르면은 그것도 오른 거냐? 그게 아니죠. 저는 거의 보통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걸릴 것 같다라고 하면요. 이거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방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다 알 거예요. 제가 1개월, 3개월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보통 1개월 안쪽으로 다 오르고요. 3개월에서 6개월 걸릴 것 같다 그러면 3개월 안쪽으로 다 올라요. 저는 맥시멈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이오도 계속 모아가자라고 했을 때 사실상 1년 이상 걸릴 줄 알았는데 6개월 만에 쭉쭉쭉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바이오 괜찮다 한 지가 이제 3개월, 4개월 또 되고 있어요. 조정받고. 근데 저는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경기 사이클로 봤을 때 금리 인하는 뭐다 필수적이다. 필수적.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뭐 약가이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현재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들이 약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왜냐면 우리 조선도 행정명령 서명했는데 뭐 늦춰진다라고 하고 원전도 행정명령 서명했는데 얘기 나오는 게 없고 최근에 그 다음에 약가이나도 미국에서 행정명령 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진척되는 게 많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행정명령에 대한 남발로 사실상 이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간이나도 과연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사실상 반발이 심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미국 제약사들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사가 좀 약해진 거거든요. 이 미국의 많은 제약사들이 아일랜드에 뭘 갖고 있어요? 아일랜드에 그 제조 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일랜드에. 그러니까 아일랜드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건데 아일랜드가 세금이 적죠. 법인세가 적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 갖고 오는 건데 만약에 아일랜드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제약사들 입장에서 어때요? 입장에서 약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서 이 비싼 약가 내리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 애초에 아일랜드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거기다 관세를 매긴 상태에서 미국으로 갖고 오는데 거기서도 뭐요? 거기서도 추가적으로 약가를 인하라고 하면 미국 제약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업이익이 낮아지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까지 여파가 미쳐서 바이오 종목이 하락을 하는 건데 저는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 제약사들은 정치권 로비가 다 돼 있어요. 미국 쪽은 이미 옛날부터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러한 이슈가 잠잠해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 이슈로 단기적인 하락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회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금리나 사이클은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에이벨바이오 들고 있는 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기술 이전 금액입니다. 그만큼 뭐요? 기술력이 강하다라는 거고 제가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에이벨바이오 같이 대응하셔서 수익 챙기실 분들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건데요. 흔들리지 마시고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ABL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거든요. 자, 뭐라고 남기라고요? 여러분들 010-9201-6329 이쪽으로 ABL이라고 세 글자만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 텔레그램방 링크 있거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텔레그램방 꼭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해보자. 이 말씀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최근에 원전이 굉장히 핫했죠. 전력 때문에. 우리 AI 테마 죽었어 안 죽었어요? 살아있죠.
그럼 데이터 센터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이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니 원전이 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전력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히든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계속해서 그냥 히든 종목 보고 나발이고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원전에서 전력 만들어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보내죠? 전선을 통해서 보내죠. 그렇게 되면 전선주 봐야 된다. 40%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자, 그러면 원전에 생산된 전력을 데이터 센터로 보내야 되죠. 그죠? 어떻게 보내요? 그냥 보내요? 아니요. 스마트하게 보내야죠.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도 제가 히든 종목 넣어 놓을 거니까 요거까지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번호 010-920-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뭐라고 남기면 돼요? ABL 남기시고 구독,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이 히든, 전력 관련 히든,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는 또 뭐냐면은 제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요거 저번에 만들었던 거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는데 자 이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차트를 간단하게 좀 가지고 왔어요. 최근 차트인데요. 우리가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이게 1억 4천만 주거든요. 일주일에 1억 5천만 주가 터졌는데 얘네 주식이 4,5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 4,5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에 거래량이 1억 5천만 주가 터졌다라는 건 뭐다? 매집이다. 앞에 구간 딱 저항선까지 매집을 해주고 뭐예요? 현재 구간에서 눌려있는 상태에서 물량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 주식수가 5,900만 주 중에 유통 주식이 4,500만 주, 최대 주 지분율이 25% 정도. 이 종목을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사실상 스마트 그리드 관련돼서 과거에 대장주로 움직였던 친구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땐 최소 70% 80% 정도는 올라갈 구간이 그냥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모아서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기면 되는데 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1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살짝 밀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개선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때를 통해서 세력들이 이 매집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쓸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원전에서 만들어지고 데이터 센터 A, B, C, D로 움직일 때 A, B, C, D에서 이 D라는 데이터 센터가 전력이 필요 없는데도 전력을 보내게 되면 손실이 발생되겠죠. 이 부분들을 필요 없는 곳에 전력을 보내지 않는 게 보다 스마트 그리드가 하는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기존의 송배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차세대 전력망을 디지털하여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전력을 투입하고 남는 전력 생산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여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번은 무조건 올라온다. 그렇게 7, 80%, 100%까지 한 번은 분명히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받아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 말씀드리지만 010-9201-6329 여기로 전력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그럼 요거 보내드릴 거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우리가 요 관제 시스템 ESS, EMS 뭡니까? ESS라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ESS 현장은 고가의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고 장애로 인한 가동 중단 시 손실 금액이 아주 큰 만큼 무중단 서비스로 현장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보이시니까 제가 조금 줄여서 보여드리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관리해야 하는데 본 시스템은 50여 개의 현장에 적용하여 실제 현장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장애와 조치를 통한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시스템 개선을 적용하여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가능하다. 뭐요? ESS 관련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얘네 두 개 겹쳐 있는 거야. 스마트 그리드 플러스 뭐예요? ESS가 겹쳐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2차 전지의 반등을 기대를 하더라도 제가 뭐라 그랬죠? 전고체와 ESS를 보라 했죠. 그 지금 ESS가 많이 움직이 전고체랑 제가 얘기한 대로 양극재 쪽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상 두 개의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엮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 종목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010-920-6329로 전력이라고 남기셔서 꼭 구독, 좋아요, 댓글 남기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